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TV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원래 자기가 어렸을 때 받은 이름을 개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개명을 하게 되면 정말 팔자가 바뀌는 것인지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타고난 사주팔자는 고정되어 있지만 개운법으로 우리가 이사도 가고 성형수술도 하고 또한 이름도 바꾸게 되는데, 일단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주팔자가 몸이라 그러면 옷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옷맵시가 달라지고 보는 눈이, 사람들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가 무엇보다도 바꾸고 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바뀌고요. 이름을 바꾸고 나서도 이게 정말 좋은 이름인지 아니면 잘못 또 바꾼 거 아닌지 이렇게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뭐 바뀌지 않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여러분들 마음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이름을 좋은 뭐 한자를 쓴다든지 아니면 사주의 기운에 맞춰서 졌다 하더라도 또한 어감이 좀 좋지 않고, 정말로 내가 바꾸고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왠지 어감이 부르는데 좀 찜찜하고 누구한테 말하기 어렵다 그러면 사실 그 이름 또한 좋은 이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원래 옷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나한테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유명 브랜드 정말 명품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었는데 그 사람이 입었을 때는 굉장히 잘 어울리고 보기 좋았는데 막상 내가 입으니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한테 맞고 다른 사람한테 비싸게 보이고 좋은 옷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안 맞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름은 나한테 맞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름이 좋은 이름이냐? 물론 이것을 한두 가지 가지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사주팔자의 기운에 일단 맞아야 되는데, 뭐 한자도 중요하고 발음도 중요하고 소리도 중요하고 또 자원오행, 원형이정, 사격술이 뭐 여러 가지 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지만 또 이름을 그 장명하는 장명가 선생님마다도 조금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하다, 어떤 건 안 중요하다, 이거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한자의 뜻이라든지 획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어감이라는 것은 그 기운, 소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름에도 기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은 계속해서 불러주어야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어감이 중요합니다. 혹시 뭐 놀림감이 드는 이름이나 사주팔자에 맞지 않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위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도 잘 안 풀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어감이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은 다른 한자라든지 아니면 사격수리 이런 거보다는 그거는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고요. 어감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2023년이 개미년 토끼해인데 토끼해를 맞이해서 내가 사주 역학 아니면 풍수지리 유김 이런 쪽에 좀 공부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하시는 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23년에 온라인 형태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것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물론 제가 유튜브에도 올린 영상이 있지만 유튜브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깊이 있고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그 수강생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자기가 뭐 앞으로 제2의 직업으로 이 상담사가 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라든지 사주나 아니면 유김 이런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은 위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사실 앞으로 24년 풍수 구운이 되면 이 상담, 컨설팅 이런 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경기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공부에는 자신 있고 아니면 또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이걸 직업으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잠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 타고난 사주팔자의 기운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안 되면 팔자 타령하고 팔자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사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아니 바꿀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이제 대운의 세운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희기가 달라질 뿐이지 기본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상이나 수상 등 또 개인적인 뭐 인성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을 바꾸기 위해서 뭐 성형 수술도 하고요. 또 개인적인 인성을 뭐 좀 안 좋다고 하면 인성을 좀 바꾸기 위해서 교양 관련 뭐 그런 걸 많이 배운다든지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또 그렇게 하고 또 뭐 종교를 믿는다든지 하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풍수적인 기운과 땅의 지기에 따라서도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름과 성명학의 관계인데 과연 그러면 이름을 바꾸게 되면 운명이 바뀔 것이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건 본인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 환경과 배우자의 운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내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또한 내가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러한 영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꼭 뭐 사주팔자 때문에 아니면 꼭 이름 때문에 모든 게 다 결정지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인데 물론 우리 대한민국과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궁합 관계가 어떤지 또 거기에 따라서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뭐 궁합 관계라든지 정치적인 성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올릴 때마다 계속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이상한 댓글 달고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도 댓글 내용을 보면 좀 어떤 때는 좀 안타깝고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댓글에 저 역시도 뭐 답변을 드리고 그러는데 일단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기호, 호불호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오해하지 마세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단지 이름에 대해서 이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이러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한자를 보면 뭐 윤씨는 파평윤씨로 알고 있습니다. 획수는 사수가 나오고요. 석자는 주석 석자인데 이제 획수는 16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자는 기쁠 열자입니다. 근데 윤석열로 발음을 하는 게 원래 맞죠. 윤석열. 그런데 이제 윤석열 뭐 여러 가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뭐 발음 때문에 어감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어감이나 한자의 사격 소리를 봤을 때 좀 아쉬운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한자의 사격 소리도 초년은 27수 중단격이 나오고 청년은 20수 공업격, 작년에 와서는 15수 통술격, 그리고 총은 30에서 융창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작년하고 결국 총은 말년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융창격이 나오고 통술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 이제 뒤로 갈수록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됐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융창이라는 것은 융성하고 번창한다는 의미니까 뭐 최종적으로 보면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젊었을 때 중단격, 공업격이 나왔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고생을 많이 했고 뭐 구수까지 하고 사법시험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도 이름에 좀 나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아쉬운 이름이다. 그러면 어떤 게 아쉬운지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 이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원래 본명이 김명신이었다고 합니다. 개명을 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 김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은 팔수고 건자는 세월 건자 그리고 희자는 바랄 희자를 썼습니다. 세우고 바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뜻으로 본다고 하면 좋은 걸 세우고
또 희망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명신이란 이름 한자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나쁘기 때문에 바꿨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는 보통 이제 우리가 건희라고 하면 남자도 사용을 하고, 그 유명하신 분 중에 이건희 회장이 있죠.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것도 약간 한자는 뭐 전체적인 사격수는 괜찮습니다. 이 김건희라는 것은 초년은 16수 덕망격 17수 건창격 나왔고, 작년 15수 통술격 총은 24수 출세격이 나왔습니다. 15수 통술격은 윤석열 대통령과 또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획수 사격수리 자체 원형 이전 다 좋은 거로 해서 물론 이제 좋은 이름을 바꿨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사주를 제가 안 봐서 사주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름만 놓고 보면 건이라는 이름 뭐 많이 쓰긴 하지만 뭐 또 발음으로 보면 줄거니 말거니, 건이 뭐 줄리 줄거니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일단 이름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이게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그것도 조금 애매모호하기도 하고요. 또 어감도 줄거니 말거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놀림감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조금 아쉽다. 하지만 전체적인 한자의 사격수리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좋고, 나름대로 뭐 뜻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부분에서는 좋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어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감상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본격적인 어감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 이름의 문제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제점이라기보다 아쉬운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대통령까지 된 사람한테 뭐 그 이름이 좋다 나쁘다 네가 뭐 평가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됐으면 이 이름은 좋은 이름 아니냐, 좋은 팔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과거의 임금이나 황제, 제왕들 아니면 어떤 나라의 대통령들도 대통령까지도 됐는데 비참하게 잘못되고 쫓겨나고, 또 왕이 됐는데도 반정으로 인해서 쫓겨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뭐 죽음도 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됐다고 무조건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 현재 자체도 물론 지지율이 지금 뭐 40 몇 %대 되지만, 굉장히 나머지 뭐 한 50% 이상은 또 반감을 갖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대통령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됐기 때문에 좋은 이름이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일단 이름의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분의 사주팔자는 경진일주의 금수상관격 사주인데, 이름에 이 아쉬운 금수상관격에 필요한 기운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어감으로 풀이한다고 하면 발음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발음이 됩니다. 윤석열로 발음되고요. 윤석열로도 발음되고, 윤석열, 어떤 사람은 썩열이 이렇게도 또 얘기하더라고요. 또 이게 석자가 또 성자로 발음돼서 윤석열로도 발음되고, 발음이 굉장히 막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어감이 좋은 편도 아닌데다가 여러 가지 발음으로 되니까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들었을 때 성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썩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서로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데 이름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몇 번을 물어보게 되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 발음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발음도 하고 듣기도 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또 이런 이름은 또 구설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남자 입장에서 석자를 쓰면, 돌석자 가끔씩 쓰는 사람도 있지만 돌석자는 이제 이름자에 거의 잘 안 써야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주석 석자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분은 경진 개강살에 또 경금이 지금 금수상관계기면 화기가 필요한데 주석 석자 또 차갑고 냉한 기운이 이름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열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기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기쁠 열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뭐 화기가 들어간 이름을 쓰면 좋았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석자 발음을 좀 다른 거로 하는 게 낫지 않았느냐. 뭐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이름을 연구하고 사실 명리학을 하고 저도 수많은 사람을 장명을 많이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어감이 굉장히 아쉽고 발음상 들렸을 때 발음이 참 애매모호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저 같은 경우는 사주의 기운에 맞춰서 하는 것을 저는 기본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한자나 뭐 여러 가지 획수도 따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어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감이라는 건 소리이고 소리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두 분 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개명을 하면 운명이 바뀌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또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리학을 연구하고 또 이름도 많이 개명을 해 주겠죠. 그래서 혹시 자기가 일이 너무 안 풀리고 정말 이름이 누구한테 얘기하기에 좀 아쉽고 옛날부터 좀 바꿨으면 하시는 분은 과감하게 한번 바꿔보세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나이가 지금 50 넘고 60 넘었는데 바꿔도 돼요. 그랬는데 제가 제일 많이 올해 연세가 많으신 분은 76살까지도 제가 개명을 많이 해드렸고요. 보통 50대, 60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 뭐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바꾸는 게 좋겠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의 뭐 90살까지 살기 때문에 50대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몇십 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60대까지도 충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저한테 바꾸신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 또 다른 분한테 바꾸겠다 하면 다른 선생님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잘 되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